애기들이 감기에 한번 걸리면 코가 한 1주에서 2주는 기본적으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달고 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죠. 닥터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아마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님이 한 번쯤 검색해봤을 내용일 것 같아요. 바로 아이 면역력입니다. 우리 아이 면역력 높이는 방법 없나요? 진료실에서 이 질문 받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진짜 있었으면 좋겠다. 있었으면 우리 아이한테도 해주고 싶다.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죠. 사실 아기가 아프면은 부모님들은 마음도 아프고 내가 대신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 상에도 사실 되게 이것저것 얘기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소아과 의사로서 또 아이셋 엄마로서 면역력에 대한 진짜 팩트하고 현실적인 관리법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럼 가장 궁금한 거 한번 여쭤볼게요. 보면 이제 홍삼, 유산균, 비타민, 시중에 면역력에 좋다는 거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이런 걸로 아이 면역력 키울 수 있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들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이거 먹으면 우리 애가 더 튼튼해지겠지, 면역력이 높아지겠지 하는 거는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일단 제 애기한테 그런 것들을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먹여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또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를 먹었을 때 면역력이 더 좋아진다라는 확실한 근거는 없기 때문에 그거는 없다고 사실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요. 면역력이라는 거는 사실 의사가 이렇게 진료를 보면서 봤을 때는 타고나는 거라고 보여요. 같은 바이러스에 걸려도 어떤 아기는 그냥 콧물 조금 나거나 열 조금 나다가 떨어져서 좋아지고 어떤 아가들은 기관전까지 가서 제가 입원을 가야 될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같은 바이러스에도 내가 이겨내는 힘이 다 다르다. 그래서 이거는 타고난 면역력의 차이라고 밖에는 사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럼 내 아이의 면역 상태를 피검사나 이런 걸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나요? 사실 피검사로 확인을 할 수는 있는데요. 그게 이제 그냥 체열 한 번 해서 이 검사하면 수치가 어느 정도면은 얘는 면역이 괜찮다? 이 수치보다 낮을 때는 떨어지니까 면역이 안 좋다. 이렇게 사실 확인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면역은 감염을 맞서 싸우는 군대하고 같은데 그 군대가 부대가 여러 개 있는 것처럼 B세포, T세포, X세포, 또 보체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합해져서 걔네들이 되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런 세균들이나 바이러스에 대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포들의 기능을 간단한 수치로 피검사로 알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여러 개가 되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수치가 나쁘다고 해서 다 면역이 나쁜 게 아니고 수치가 괜찮다고 해서 면역이 좋다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피검사하면 우리의 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검사가 사실 없는 게 사실 면역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고 그런 뜬구름 잡는 얘기들도 많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궁금한 게 또 이제 옆집에는 멀쩡한데 왜 우리 애만 이런 생각 부모님들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 돌 지나고 어린이집 가면서부터는 정말 감기 많이 달고 살잖아요. 그게 사실 되게 자연스러운 과정이거든요. 태어나서 위에 형제가 없다면 보통은 6개월까지는 병원에 거의 안 와요. 안 아프거든요. 그 이유는 6개월까지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탯줄을 통해서 엄마가 갖고 있던 그런 항체들을 미리 받고 있어서 그때는 바이러스에 노출돼도 거의 잘 아프지 않고요. 아파도 살짝 경하게 코감기만 조금 있다가 가거나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점점 그 항체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돌이 지나면서부터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 다른 애기들이랑 같이 생활하면서 많은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거든요. 나는 면역이 없고 바이러스에 노출되다 보니까 계속 감기를 달고 살게 되고 특히 애기들이 감기에 한번 걸리면 코가 한 1주에서 2주는 기본적으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달고 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그럼 아픈 게 성장의 필수 과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사실 그게 맞는 얘기죠. 감기를 걸리면서 그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을 좀 획득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번엔 그러면 비슷한 감기가 왔을 때는 아기가 그 다음에는 그렇게 심하게 안 아파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면역을 획득하게 되고 여러 바이러스나 세균들의 싸우는 방법을 내 안에 몸 안의 면역 체계들도 좀 기억을 하게 되면서 점점 더 강해지고 감염이 생겼을 때 좀 덜 아프게 되고 감염이 노출이 돼도 안 걸리고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과정을 좀 지나게 되는 거라서 결국에는 이번 주제도 또 시간이 약이라는 말씀을 또 드려야 되겠네요. 이게 사실 특별한 방법은 없다고 하시니까 조금 허무하기도 한데요. 그래도 부모로서 우리가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좀 최선의 방법들은 있지 않을까요?
네, 사실 이제 면역을 강화시킨다기보다는 내 아기의 면역 기능이 잘 기능을 하도록 서포트해주는 방법들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뭐 의사들이나 엄마들 따라서 각자 의견이 다 다를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제가 의사로서, 엄마로서 경험을 통해서 꼭 지키고 있는 것들을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감염 경로를 막는 건데요. 바이러스는 이런 피부를 통해서는 들어올 수는 없고요. 점막을 통해서 들어가거든요. 눈, 코, 입 이런 쪽이고요. 특히 상처가 생겨도 그쪽으로도 감염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막으려면 손을 잘 씻고 마스크를 잘 쓰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아이들을 매일 목욕을 시켜요. 아기를 키운 지 지금 10년째니까 10년째 정말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매일 목욕을 시킨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저는 보통은 감기 걸리면은 어머니들이 와서 아기 목욕 시켜도 돼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저는 아기가 힘들어하지만 않으면 꼭 시키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물론 이게 체온 변화가 아기한테 좋지는 않아서 목욕이 끝나고 나왔을 때 너무 춥지 않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지만 목욕을 하면서 그 하루 종일 몸에 묻었을 바이러스나 세균들을 한번 깨끗하게 씻겨내주는 게 저는 감염 예방에 꼭 도움이 되고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사실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다 목욕 때문은 아니겠지만 저희 애기들은 그래서 진짜 크게 아팠던 적도 잘 없고 다른 애기들에 비해서 잔병 치레가 잘 없어요. 또 아까 설명드렸던 건데 세 번째가 급격한 체온 변화를 좀 피해 주셔야 돼요. 보통 옛날 할머니들 보시면 애기들이 엄청 따뜻하게 막 입히시거든요. 애들이 엄청 땀을 막 낼 정도로 덥게 입히시는데 이렇게 땀이 뻘뻘 났다가 갑자기 추운데 에어컨 있는 데를 들어가는 것처럼 급격한 온도 변화가 생기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도 활동이 갑자기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옷을 여러 겹을 입혀서 상황에 맞게 입고 또 더우면 벗겨주시고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여기서 이제 또 궁금한 게 영양제는 혹시 어떤가요? 이제 선생님이 혹시 딱 하나만 추천해 주신다면. 저는 원래 영양제를 진짜 잘 권하는 의사는 아니에요. 병원에서 판매도 하고 있지만 진짜 잘 권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딱 하나 제가 꼭 권하는 거는 비타민 D예요. 최근 연구에서도 비타민 D가 굉장히 면역 반응하는데 효소 역할처럼 사이사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밝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영양소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식사도 잘 챙겨주시는 경우에는 식사를 통해서 대부분 다 보충이 돼요. 정말 부족한 영양소는 거의 없을 정도인데 비타민 D는 피부를 통해서 햇빛을 받아야지만 합성이 돼요. 그래서 피 검사를 해보면 비타민 D는 부족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희 아이들도 다른 거는 절대 안 먹이는데 비타민 D는 꼬박꼬박 열심히 챙겨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성인들도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네, 성인들도 피 검사 해보면 최소 부족 대부분은 결핍으로 나와요. 그래서 저도 애들 먹일 때 신랑도 하나씩 먹이고 저도 꼭 하나씩 챙겨 먹고 있어요. 비타민 D는 성인들도 꼭 챙겨주시는 게 나중에 골다공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근데 사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 면역세포의 기능을 높이는 거는 스트레스거든요. 저도 엄마로서 참 힘든 문제이긴 한데 애기한테 화를 내거나 애기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행동을 하는 게 사실 엄마로서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아가의 면역력을 좀 지키고 최대한 면역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즐겁고 행복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이 굉장히 최고의 면역 관리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결국 사실 특별한 비법보다는 건강한 생활 습관이 정답이겠네요. 사실 안타깝긴 하지만 네, 그게 정답이겠어요. 아기의 면역을 키우는 최고 방법은 우리 아기가 바이러스나 세균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옆에서 잘 지지해주고 우리 아기의 면역 분대가 스스로 강해지도록 시간을 갖고 기다려주는 거일 것 같아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모든 아이들은 아프면서 크고 또 점점 더 강해지니까요. 네, 오늘 말씀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